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라는 건 우리가 y는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우변 부분이 x에 대한 유리식이 등장하면 우리가 이거를 유리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일단 어떤 유리함수만 다룰 거냐면 분모 분자가 이제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유리식이 등장한 함수만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아예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반비례라는 이름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유리함수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먼저 y는 x분의 k라는 꼴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배운 용어를 사용해보면 먼저 정의역.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게 결국 x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 자, 당연히 x에는 모든 숫자를 다 놓을 수 있지. 단지 뭐만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정의역은 우리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치역입니다. 치역은 우리가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y축과 x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여기 이 k 부분이 만약에 양수가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 쪽, 그 다음 우리가 k가 음수가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이렇게 한 쌍의 쌍곡선이 우리가 그려졌었어. 자, 근데 여기는 함수값들의 집합을 보면 모든 함수값을 다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값은 안 됐지? y값이 0이라는 값이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치역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나 그거예요. 우리가 k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 쪽?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라고 보면 되고, 난 k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근선을 가지거든. 자, 근데 어떤 점근선을 가지냐면 당연히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자, 저희가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 y축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바로 뭐다? 점근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점근선이라는 건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으로 그래프가 이 직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 k의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자, 만약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y는 x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을 지나고 그 다음 2,2분의 1을 지나고 2분의 1,2를 지나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내가 이번에 뭐를 그린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y는 x분의 2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를 지나고 2,1을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럼 앞에 y는 x분의 1일 때보다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더 어떻게 됐어? 멀어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원점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래프 개형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그대로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우리가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y는 x분의 1을 우리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자에 있는 숫자가 작아졌지만 절대값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에서 더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k가 클수록 우리가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성질까지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책에서는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y는 x분의 k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바로 첫 번째, 원점 대칭. 그러니까 요까지는 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다음 두 번째,
y는 x 대칭.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일단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너가 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180도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원래 그래프와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실제로 너가 y는 x분의 k를 원점 대칭 이동했다고 쳐봐. 그럼 누구의 보호가 바뀌어야 돼? y의 보호도 바뀌면서 동시에 x의 보호도 바꿔야 되겠지?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x분의 k니까, 자, 원점 대칭 이동해도 원래 식과 같아달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너가 만약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너가 종이 접듯이 종이를 딱 접어. 그럼 두 부분이 우리가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지지. 이걸 우리가 y는 x 선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너가 만약에 y는 x분의 k가 있어. 자,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냐면 x와 y의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x는 y분의 k 이렇게 되고, 양변에 y를 곱해주고 양변에 x를 나눠주면 y는 x분의 k, 다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거든. 자, 너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접어도 어떻게 된다? 딱 겹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확인한 것과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y는 x분의 k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는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원점 대칭,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이야.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y는 x분의 k에 대해서 배웠다면 요거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하게 되겠어? x-p를 대입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뒤에는 뭐가 추가돼? 플러스 q가 추가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우리가 점근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점근선의 교점, 아까 뭐 대칭성,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정의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먼저 첫 번째 정의역. 자, 정의역은 그냥 똑같이 우리가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x가 뭐가 아니기만 하면 되겠어?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치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요 부분이 뭐가 안 된다라고 했지? 요 분수 부분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y값은 뭐가 아닌 모든 실수? q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야. 자, 우리가 이번에 점근선인데, 아까는 우리가 점근선이 무슨 축과 무슨 축이었어? x축과 y축이었죠. 그러니까 x는 0과 y는 0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면 우리가 점근선도 같이 어떻게 됐을 거야?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을 했을 거냐면 x는 0이 x는 p, 그 다음 y는 0이 y는 q로 우리가 평행이동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우리가 쌍곡선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p, y는 q를 기준으로 1사분면, 3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k가 음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 4사분면 쪽에 우리가 쌍곡선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야.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자, 근데 우리가 그 대칭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유리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원점이 어디로 평행이동 됐어?
P, Q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됐죠. 여기 있는 점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 점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는 어디에 평행 이동이 있겠어?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평행 이동이 됐겠지. 이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으면 어떻게 돼? 딱 두 그래프 부분이 겹쳐지니까 우리가 이 직선들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y는 1에 가로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야.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번 같은 케이스를 3번 같은 함수식을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 거야? 통분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보통 우리가 표준형으로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하거든. 대표적으로 y는 x분의 1 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x정근선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선을 x정근선으로 삼으면 돼. 그러니까 x는 1이 우리가 정근선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분수 부분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y는 얼마? y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점근선을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 K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 쌍곡선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5라는 양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사분면 쪽, 3사분면 쪽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곡선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다 그린 거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형으로 제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점근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1, 3, 4분면 쪽인지 2, 4, 4분면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당연히 일반형으로 제시가 됐을 때는 얘를 무슨 형으로 고쳐줘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럼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당연히 ax 플러스 b를 우리가 cx 플러스 d로 나눠줘야 돼. 우리가 왜 앞에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했었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ax 플러스 b를 직접 cx 플러스 d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ax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얼만큼이 들어가겠어? c분의 a만큼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그 다음 c분의 ad 우리가 그대로 변변 빼주면 나머지가 b 마이너스 c분의 a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일반형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뀔 수 있냐면 cx 플러스 d분의 자 우리가 나머지가 분자에 남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목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x정근선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0이 되는 선이 x정근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우리가 x정근선이고 우리가 이 분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y값이 바로 y정근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분자의 부호를 따져서 이제 우리가 1, 3, 4분면 쪽인지 2, 4, 4분면 쪽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점근선만 판단할 때는 굳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x정근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선이잖아. 그럼 그냥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우리가 x정근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우리가 y정근선은 그냥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y정근선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우리가 x의 뭐를 읽기만 하면 돼? 개수만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x의 개수만 읽어주면 우리가 그게 바로 y정근선이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점근선만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제 너가 여기서 이 분자 부분의 부호를 따져서 이게 1, 3, 4분면 쪽인지 2, 4, 4분면 쪽인지를 판단하려면 너가 이걸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지. 더불어 만약에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본형을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우리가 개념 설명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문제를 조금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기본형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이 일어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표준형의 식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바로 점근선이야. 자, 점근선은 우리가 x점근선은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선이 바로 x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선이 x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y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3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너가 x는 마이너스 1 그려주고 y는 3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4잖아, 그치? 양수란 말이야. 그럼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1사분면, 3사분면 쪽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을 얘기하라고 했지. 자, 정의역은 우리가 x가 뭐가 아니면 되겠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우리가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자, 우리가 치역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지. 함수값은 y가 뭐만 아니면 3만 아니면 우리가 모든 실수값이 다 함수값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방금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표준형에서 우리가 분모를 통분해 준 결과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만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선이 x점근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우리가 x의 개수만 읽어주면 그게 바로 y점근선이니까 y는 2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아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이제 너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x점근선을 기준으로 너가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y는 x 플러스 2에서 어떻게 바꿔준다고 했지?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지. 자,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와? 2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몫이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2사분면, 4사분면 쪽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을 판단하면, 자, 정의역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거기다가 점근선은 방금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러한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고 물어보고 있어. 이럴 경우에도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낫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몫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리고 상수항이 우리가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x-2분의 3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y는 x분의 3이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x 대신에 x-2가 대입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값을 구해보면 얘가 바로 a가 되고 얘가 바로 b, 그 다음 얘가 바로 c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번은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치역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y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잠깐만. 범위가 제한이 됐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상수항이 플러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1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는 1,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고 이쪽 부분의 숫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정역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우리가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 우리가 2가 여기쯤 있겠지.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3. 2에서의 함수값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함수값들의 범위가 어떻게 돼? 함수값들의 범위가 우리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어떤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우리가 치역을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로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총 3가지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x점근선이 어떻게 나오지? x는 1이 나오고 y점근선은 개수만 읽으면 되니까 y는 a가 나오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1,a인데 문제에서는 b,5에 대해서 점대칭이래. 이 두 점이 서로 같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5, b 값은 1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유리함수는 x점근선이 우리가 x는 1, 그 다음 y점근선이 y는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도 대칭이라고 했지. 자, 기울기가 1인 직선부터 먼저 나타내면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서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1이고 그 다음 b 값은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ABC 값을 구해내는 문제인데 자, 일단 X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점근선인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 Y점근선인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B값을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도 이 B값을 구해라고 지나는 점 하나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서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b값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자,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우리가 b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c는 1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음 유리함수와 여기 있는 직선이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데 자, 우리가 x는 1가 y는 2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야 되는데 x-1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1분의 1 플러스 2라서 우리가 양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직선은 지금 어떤 직선이냐면 0,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실제로 우리가 x가 0인 지점이 여기쯤 있다라고 보면 0,2는 여기 있는 점이잖아. 근데 요 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그래프와 만나지 말아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기울기가 0일 때면 우리가 유리함수와 만나지가 않지. 하지만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우리가 교점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보다 작으면 일단 당분간은 만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유리함수에 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나지 않는데 접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유리함수와 만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단 접할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접하려면 우리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1분의 2x-1가 kx 플러스 2를 연립해서 양변에 x-1을 곱해줬을 때 k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x, 그 다음 우리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자, 우변으로 넘겼을 때 kx제곱 마이너스 가로 k 플러스 2x는 그냥 사라지겠구나. 마이너스 kx, 그 다음 우리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 될 때를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k. 자, 당연히 우리가 k는 0이 아닐 때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k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란 뜻이고, 이때는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일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그 다음 0일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유리함수의 합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x가 이렇게 x-1분의 x 플러스 1이고 이 f를 101번 합성한 다음에 10을 대입한 값을 구하래.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가 좀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되냐면 진짜 101번을 합성해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너가 2번, 3번 이렇게 합성해가면서 규칙을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f를 2번 합성했다라고 쳐봐. x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x-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번분수식이니까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분모분자에 x-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가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2x가 되니까 x가 나오거든. x가 나왔다는 말은 f2가 무슨 함수란 뜻이지? 항등함수란 뜻이지. 그럼 여기서 f를 한 번 더 합성하면 그냥 f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합성하면 다시 또 항등함수가 된다 이 말이야. 즉 우리가 주기성이라는 규칙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지. 이때 우리가 주기가 얼마? 주기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101을 우리가 2로 나누면 당연히 우리가 나머지가 1이 남겠지? 그러면 f101은 그냥 f에 우리가 10을 계산하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우리가 9분의 11이 나와서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자. 자, 15번은 유리함수의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 자, 이 부분은 조금 잠깐 타임을 끊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지? 일단은 x를 y에 관한 식으로 먼저 바꿔준다라고 했지. 양변에 cx 플러스 d를 곱해주면 cx 플러스 d의 y는 ax 플러스 b. 자, 우리가 y를 분배해주면 우리가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니까 일단 x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거야. ax를 넘겨서 x로 묶어주면 cy 마이너스 a의 x가 되고, dy는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dy 플러스 b. 그래서 x의 개수를 우리가 나눠주면 x는 cy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데, 그게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리식에서 우리가 x의 개수와 우리가 분모에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어? 위치도 바뀌었을 뿐더러 우리가 부호까지 바뀌었지. 자, 방금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쭉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조금 어떤 것 같아? 약간 좀 어렵지. 그러니까 막 못하겠다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약간 좀 역함수 구하는 게 좀 간단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구하는 걸 너가 공식을 외워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있는 상수항과 분자의 x의 개수가 지금 위치도 어떻게 되고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번을 들어갔을 때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fx랑 역함수가 서로 어떤 함수래? 같은 함수래. 자, 근데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의 상수항과 분자의 x의 개수를 위치와 부호를 둘 다 바꿔준다고. 그래서 이게 x-a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은 함수여야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쌤이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 잠깐 이거 칠판 부분을 좀 지우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합성 gx가 만약에 항등함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gx가 fx의 역함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만약에 항등함수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원함수와 역함수가 어떤 함수다? 같은 함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딱 두 종류가 있어. 다항함수 중에서는 우리가 y는 x라든지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유리함수 중에서는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같은 유리함수,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y는 x야 당연히 역함수도 y는 x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한번 봐봐. 자, 너가 만약에 y는 x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y는 x와 수직이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쳐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래프 자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들은 다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x는 a, y는 a가 점근선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x는 a를 점근선으로 하고 y는 a를 점근선으로 하면 아까 유리함수가 세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 대칭, 두 번째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세 번째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바로 y는 x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요런 식으로 그려지든 너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원래 식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같은 유리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아. 그래서 사실 너가 그걸 안다면 그냥 너가 여기서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a는 그냥 얼마? 1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유리함수를 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함수는 사실 그냥 정리하면 점대칭, 선대칭 두 개, 이 특징과 그 다음 우리가 점근선, 그 다음 역함수, 이 정도 내용만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배울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졌을 때 이제 이 유리함수만큼 간단히 정리되는 단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원 좀 열심히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리함수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